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광합성, 과학 지문입니다. 자, 일단 1문단.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생장이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한다. 광합성의 과정은 대부분의 식물이 동일한데 환경에 따라서 효율은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일반적 식물하고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를 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일반적인 식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럼 딱 봐봐. 우리 1문단 마지막을 늘 눈여겨보라 그러거든, 선생님이. 그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이거 같아. 식물의 광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식물의 경우와 됐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야. 됐지? 왜냐면 환경에 따라서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그러니까. 그럼 일반적인 방식이 있고 그리고 좀 뭔가 예외적인 방식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2문단 갑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 그럼 당연히 어때? 일반적인 것부터 설명이 들어가지. 그럼 일반적 식물의 방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육, 세포에서 일어나. 우리 생명 이런 것들 과학 지문에서는 이런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광합성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 과정이래. 그래서 여기다 체크를 해줄 거야. 명반응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암반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일단 각 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중요하겠지. 자, 그럼 명반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에너지를 생성을 하는 단계래. 아, 그럼 여기에서 뭐냐? 물을 분해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내?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낸대.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 빛에너지가 들어가겠죠. 우리 봐봐봐. 당연히 식물 생장하는데 뭐 필요하다는 건 알아. 빛이 필요하다는 건 알잖아. 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있잖아. 부산물로 뭐가 발생해? 아, 산소가 부산물로 발생하는 거구나. 됐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산소가 발생해. 그럼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 보니까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왜냐면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어때?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에너지가 어때? 더 많이 생성되겠죠? 근데 일정 수준 이상까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아무리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더 이상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아.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계속 강해진다고 해서 얘가 어때? 무한대로 생성되는 건 아니다. 이 뜻이겠지.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아까 우리 이 산소는 뭐라 그랬었더라? 부산물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산소라는 것은 뭐냐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불필요하기 때문에 식물은 있잖아. 잎 뒤에 주로 있는 기공을 열어서 산소를 배출하는 거야. 아, 이것은 기공으로 뭐 하는구나? 배출하는구나. 됐지? 그럼 기공은 산소를 배출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암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그럼 이제 암반응에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거겠죠? 그걸 흡수하거나 아니면 체내의 수분을 배출할 때도 쓴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암반응 얘기로 넘어가지. 그럼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에너지와 아까 우리 이 화학에너지가 어디에 쓰인다 그랬어? 암반응에 쓰인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랑 그리고 그 다음 어때? 기공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랑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이산화탄소가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드는 거냐? 포도당을 만드는 게 바로 암반응인 거야.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부산물이 뭐냐? 물이 생성돼. 아, 여기에서는 물이 바로 뭐구나? 부산물이구나. 됐지? 자, 그럼 암반응 과정은 켈빈 회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아, 그럼 여기에서 암반응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뭘 통한 거다? 켈빈 회로라는 걸 통한 거야. 그럼 대기로부터 흡수한 이산화탄소가 RUBP라는 애하고 결합을 한대. 그럼 얘가 뭐랑 결합하느냐? 이렇게 생긴 애랑 결합을 해요. 그리고 이 결합은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통해서 촉진되는 거야. 그럼 이 결합으로 인해서 세 개의 탄소가 결합한 3탄당이 형성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탄당이야. 그럼 3탄당은 뭐냐?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을 만들어. 오, 요게 바로 어때? 포도당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이 지금 여기에서 뭔가 포도당에 다 쓰이고 나면 남는 애가 있나 봐. 그럼 걔가 다시 또 뭐가 돼? 오, 보니까
RUBP가 또 된대. 그치? 그럼 또 다시 어때?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거야. 그럼 이 과정이 뭐 될 수 있겠어? 순환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순환 과정을 뭐라고 하냐? 켈빈 회로라고 하는데 켈빈 회로로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일정 수준의 당연하죠. 뭐가 꼭 필요해?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꼭 필요한 거잖아. 일정 수준의 이산화탄소 농도, 적정한 온도 등의 환경이 갖춰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RUBP가 이산화탄소하고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져. 그럼 당연히 결합 안 하면 포도당 생성되는 효율도 떨어지겠죠. 그럼 지구상 대부분의 식물은 있잖아. 이 같은 과정으로 광합성을 하는 거고 이산화탄소랑 RUBP가 결합해서 생성되는 첫 화합물이 뭐야? 삼탄당이었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보통 일반적 식물을 뭐라고 하냐? C3 식물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까지가 어때? 일반적인 거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어때? 일반적이지 않은 애, 예외적인 식물 나오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이야. 그런데 디귿입니다. C3는 뭐냐면 기온이 높거나 건조하잖아. 광합성의 효율이 저하되는 거야. 왜 그러냐? 기온 높거나 날씨가 건조하지. 그럼 기공을 열어. 그럼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이 일부러 뭘 열지 않아. 기공을 열지 않는 거야. 그럼 그러면 어때? 기공을 안 열면 뭐가 안 들어와?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포도당의 생산이 어려워져서 식물이 잘 생산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가령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고온의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심화되기 쉽죠. 그럼 C3 식물이자 대표적인 식량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쌀이라든가 밀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다른 방식, 그게 바로 뭐냐? C4라는 애가 있대. 그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옥수수, 조, 수수 등 고온의 열대지방에서도 잘 자라도록 진화한 C4 식물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애인 거죠. 그래서 C4 식물의 방식의 광합성은 어떻게 다를까? 얘는 두 개의 공간이래. 그럼 잘 봐. 공간이 두 개 있다는 거야. 아까 봐봐. 얘는 어디에서만 일어나? 엽육세포에서만 일어나잖아. 근데 C4 식물은 어때? 공간이 두 개가 있대. 그럼 두 개 어떤 건지 체크해줘야죠. 그럼 첫 번째 공간, 앞에 거랑 똑같아. 어디에서 일어나냐? 엽육세포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것은 C3 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뭐가 일어나? 명반응이 일어나. 그럼 명반응은 C3하고 똑같은 방식인 거야. 그리고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대. 암반응이 보니까 얘는 1단계밖에 없었는데 근데 C4는 어때? 암반응 단계가 두 개가 있나 보네. 그래서 첫 번째라 그런 거야. 그래서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뭘 저장하는 곳이냐? 거기 보니까 탄소를 저장하는 공간이 바로 어디야? 엽육세포인 거야. 그지? 그럼 이 식물의 엽육세포에는 이산화탄소하고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랑 결합하는 애가 뭐가 있어? RUBP가 아니야. PAP라는 애가 있는 거야. 앞에하고 지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이죠? 그지? 그래서 얘가 존재해. 그러면 얘네 둘이 결합하지? 그러면 4개의 탄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 사탄당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C4는 어때? 이걸 고려해서 붙여진 이름이겠죠? 그럼 이 사탄당이 바로 뭐야? 탄소인 거잖아. 그럼 얘가 어디에 저장이 돼 있던 거야? 엽육세포에 저장이 돼 있던 거야. 그래서 유관속초세포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 그럼 두 번째, 유관 속초세포가 돼. 그럼 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분해가 돼. 그럼 여기에서 뭐구나. 요 사탄당이 뭐 되는 거야? 분해가 돼. 알겠지? 그지? 자, 그리고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얘가 분해돼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야. 그럼 느낌 오죠? 그지? 우리 봐봐봐. 일반적으로 C3 식물 같은 경우에 고온에 건조한 곳에서 잘 못 자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일부러 기공을 닫아버린단 말이야. 기공을 닫아버리면 뭐가 못 들어와? 이산화탄소가 못 들어오잖아. 우리 광합성할 때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안 반응해서 근데 얘는 어떻구나. 기공을 열지 않아도 어때? 내 자체적으로 뭐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어디에 농축돼 있는 거냐? 유관속초세포 속에 농축돼 있다가 그러다가 얘가 지금 어때? 켈빈 회로를 통해서 포도당을 생성해.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켈빈
회로로 뭘 만드는 거냐? 포도당을 생성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잘 봐. C3하고 C4의 켈빈 회로는 작동 방식은 동일하다. 항상 독해할 때 이런 것 밑줄 긋는 거야. 같다 다르다가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럼 봐봐. 켈빈 회로 작동 방식은 얘나 똑같다는 거지. 알겠죠? 우리 켈빈 회로가 뭐였어? 이산화탄소가 지금 어때요? 요거예요. RUBP하고 결합을 해. 그래서 삼탄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얘가 뭐가 돼? 포도당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때? 남아있는 애들이 있겠죠? 걔가 다시 또 RUBP가 되고 요게 계속 순환되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오른쪽 우리 몇 번 문제? 75번 문제. 얘를 먼저 보면 잘 봐봐. 일단 C3하고 C4하고 비교하는 거 나오잖아. 그럼 일단 1번 A하고 B는 어디에서 일어나? 엽육세포에서 일어나. 그리고 C는 바로 뭐가 돼? 유관속초. 맞죠? 그지? 우리 봐봐봐. 얘는 지금 어때? 켈빈 회로 어디에서야? 유관속초야. 자, 그리고 2번 봐. A에서는 3탄당, C에서는 B에서 이동한 4탄당이 포도당 생성에 기여하는 거야. 자, 그리고 3번. A하고 B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에너지. 그게 무슨 반응이야? 명반응이죠. 그지? 그래서 명반응도 다 어디에서 일어나? 엽육세포에서 일어나잖아.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켈빈 회로 비출 거야지. 알겠죠? 켈빈 회로 비출 거예요. 우리 켈빈 회로는 있잖아. 얘나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때? RUBP. 그지? 그래서 켈빈 회로, A의 켈빈 회로에서는 RUBP고 C의 켈빈 회로에서는 PP. 아니죠. C도 똑같이 어차피 켈빈 회로는 똑같다 그랬으니까 뭐야? RUBP인 거야. 그지? 우리 여기에서 PP는 뭘 만들어주는 거냐면 엽육세포에서 이산화탄소랑 얘랑 결합해서 사탄당을 만들어줄 때 PEP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지? 항상 독해할 때 뭐가 중요하다? 같다 다르다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 됐지? 자, 그리고 5번. A와 C에서는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 때 당연히 어때? 루비스코. 그죠? 얘 이거 지금 결합하는데 누가 촉매제라 그랬어? 루비스코가 촉매제야. 켈빈 회로 작동하는 방식 똑같잖아. 그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지문. 우리 봐봐봐. 그럼 지문에 있는 건 다 어때? 다 읽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 보면 C4 식물의 비율은 있잖아. 전체 식물량이 5%밖에 안 된대. 그러나 이들의 광합성량이라는 건 어때? 전체 광합성량의 23%나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많이 연구할수록 어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72번 문제 너무 쉽죠? 3번이 정답. C4 식물의 광합성 방식 과정이 나온 거지. 그게 어떻게 얘네가 진화됐는지 그게 나오진 않았지. 3번이 정답. 됐죠? 자, 그리고 73번 기억이 명반응이고요. 그리고 니은이 무슨 반응이야? 안 반응이야. 지금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지. 3번이 정답. 답 되는 거 너무 쉬워요. 그지? 이건 다 설명한 거니까 패스. 자, 그리고 74번 디귿의 원인을 추론하라 그런 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죠? 왜 그런 거야? 우리 지금 어때? 이산화탄소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렇지? 기공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밖에서 못 들어오잖아. 그래서 어때? 켈빈 회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5번 골라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75번까지 우리 아까 했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광합성 지문은 한번 잘 살펴보았어요.